2011 대학생활협동조합 설립 설명회. 생협이 설립되지 않은 학교를 주된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학생협특별위원회의 주요한 교육사업이다. 대학생협특별위원회는 풍요로운 대학의 복지와 상생의 대학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생협들이 함께 구성한 연합조직이다. 대학생협연합조직은 대학의 복지 영역을 크게 확장했고 갈등과 반목의 대학 문화를 협동과 상생의 새로운 문화로 변모시키는 등 대학사회의 발전을 위해 큰 성과를 이루어왔다. 식단을 제공하는 식당이라든지 서점을 통해서 대학 생활을 학생들이 아주 편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이런 생협을 설립해 나가는 대학들을 생협연합조직이 포용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생협연합회 위상을 높이는 것이 결국 한국 사회 안에서 대학의 힘을 키우는 또 대학의 후생복지를 정진하는 그런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협연합건설준비위원회 건설로 본격적인 한국대학생협의 출발을 알렸던 1989년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출범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나눔과 연대, 상생과 협동의 가치, 대학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날개를 달다. 대학생협연합조직의 시작은 1980년대 열악한 대학 복지 환경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몇몇 뜻있는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어 대학생협연합 건설준비위원회로 출발했다. 그 후 이화여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등에서 학생 소비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90년 조선대학교 생협이 교수와 직원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조합이자 최초의 법인으로 창립하였다. 그리고 2001년 대학생협특별위원회로 변화했다. 처음 저희가 대학생활협동조합 연합 건준이라고 그 생협이 생기기도 전에 그 연합 건준이라고 한 부분은 그만큼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이 그 조합 간 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끼리 어떤 협동만이 그 어려운 그리고 그 각 학교의 실제 조합원들에게 보다 많은 어떤 혜택이든 아니면 보다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선대 생협 이사장을 역임했던 노상채 교수도 조선대 생협 설립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식당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같은 때 이제 여기에서도 이게 수익 사업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 또 매점 운영하는 문제, 자판 운영하는 문제, 이것을 우리 생협인들은 복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 낮은 코스트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시설 또는 좋은 후생을 제공하는 거, 그걸 그 늘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학내 다른 구성원이나 또는 바깥에서는 그것을 수익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수익을 올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볼 때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편견은 여전하다. 이화여대 생협 역시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 시작돼 꾸준히 활동해온 대학생협이다. 현재는 2천여 명의 조합원과 16개의 매장을 관리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이화여대 생협 실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면 이제 학교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내지는 생협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어떤 지금 학생 생협의 어떤 해체 위기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건물에서 학생문화관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시기, 이랬을 때 이제 어떤 그런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때 정말 그때는 총회를 해보면 정말 평상시에 총회를 할 때는 몇 명 모이지를 않다가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좀 중요한 시기가 되면 많은 학생 조합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자기의 의견들도 얘기하고 생협은 꼭 있어야 하는 조직이고 좀 이렇게 이화여대의 경우처럼 생협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생협에 공감하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무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대학생협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나눔과 연대, 협동과 상생의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동국대 생협, 매주 공급되는 쌀은 공동구매를 통해 들어온다. 대학생협 간 공동구매는 협동의 위력이 눈에 띄는 특별위원회 사업 중 하나이다. 매년 초 각 대학생협 구매 담당자들이 모여 업체들의 물건들을 종류별로 비교 분석 후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공동구매는 이루어진다. 1989년 소규모 자판기 물품 구매를 시작으로 음료, 유제품, 식자재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온 공동구매는 2010년 208억 원의 매출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성장했다. 어떤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저렴하고 좋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실제로도 최근에 구제역 사건이 있을 때도 이제 공동구매를 하지 않는 저의 이제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빌어도 그 힘든 시기를 사실은 되게 위기를 잘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끊기지 않고 실제로도 이제 물건이 없어서 돈가스 같은 경우 제공받지 못해서 식단을 작성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동구매의 장점은 이뿐만 아니라 구매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개입을 방지하고 투명한 생협 운영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은 그 과정에, 입찰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입찰 공고를 한다든지, 실제 그 입찰하는 방식 자체에도 공개 입찰이 있고, 또 수의 계약이 있고, 또 제한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사견, 아니면 이제 다른 외부의 약간 느낌 같은 거, 사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조직의 사업은 공동구매만이 전부가 아니다. 협동과 상생의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대학생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대정부 활동 및 교육사업, 홍보 및 출판사업, 경제사업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생협 설립을 돕는 사업까지 개별 대학생협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각종 일들에 연합조직이 나서서 해결하고 있다. 다른 나라 협동조합과의 연대 또한 연합조직의 중요한 사업이다. 매년 일본 대학생협과의 교류를 통해 연대하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 대학생협특별위원회의 위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은 각종 외부 상업시설 유치 등으로 빠르게 상업화되고 있고 대학생협이 운영하는 공간마저 외부 업체의 임대로 넘겨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개별 대학생협의 힘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이자 대학생협들 간의 연대의 힘으로 이슈화해내고 사회적 위상을 높여 함께 해결하고 지켜가야 하는 과제이다. 이것이 바로 대학생협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 연합회라는 더욱 굳건한 연대 조직을 건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를 위해 첫째, 조직의 위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학생협특별위원회는 생협전국연합회 산하위원회로서 법적 대표성이 없다. 대학생협특별위원회 공식적으로 사업계약을 할 수 없고 조합원의 요구만큼 사업을 벌이기 힘들다. 하지만 연합회로 전환이 되면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단체의 신뢰성을 높여 더 많은 회원 가입 및 공동구매의 확대로 조합원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연합회 산하 기관으로서의 약간은 어정쩡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연합회로 출범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이 크게 더 생겨서 다른 후발 대학 생협들에게도 그 파급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구매력 결집이라든지 교육 홍보, 여타의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합회 건의는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현 체계의 의견 수렴과 집행 체계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집행 체계와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의견 수렴 내용뿐 아니라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데도 일사불란함을 담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연합회 산하의 단일한 체계의 시스템으로 전환해 의결과 집행을 일치시키고 의견 수렴 체계를 현실적으로 꾸렸을 때 대학생협의 가치는 보다 더 빨리 넓게 확산될 것이라 확신한다. 전국적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2011년 7월 현재 22개가 존재한다. 그러나 2010년 3월 생협법이 전면 개정된 조건에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현황에서 특별위원회의 연합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학들이 생협을 설립하고 연합회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연합회를 설립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규모의 확장에만 신경 쓰다 보면 중요한 협동의 가치를 간과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동구매 자체가 저는 협동조합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동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동의 힘으로 공동구매를 해보니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사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일도 또 다른 생활상의 요구도 공동의 힘으로 할 수 있겠구나, 실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길 때 그 협동조합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대학 안에서 협동조합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그 대학 시절에 단순히 물건을 싸게 공급받는다는 측면을 넘어서 서로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배우고 또 함께 늘 주체가 돼서 많은 그 의사를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민주적 훈련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체적인 대학 생립의 아까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대학 생립의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공유가 되고 또 같이 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로서 풀로서 그런 연합회 기능을 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냐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도력을 얼만큼 훈련,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협이 더욱더 발전해서 한국 사회의 협동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지도력을 양성했으면 바랍니다. 대학생협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이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바꾸어 왔다. 대학생협연합회가 꿈꾸는 미래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다만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건강한 복지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요구를 실현해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참여하는 조합원의 몫이다. 대학생협이라는 이름조차 없던 한국 대학사회에 생협을 뿌리내리고 2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켜왔던 나눔과 협동의 가치, 대학생활협동조합. 이제 연합회라는 날개를 달고 11만여 조합원의 참여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과 나아가 한국 사회의 협동의 가치관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